충북에서는 도지사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모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예. 뭐 자료 뭐 없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당내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서울 집하고 청주 집 있었을 때 청주집을 외면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으셨는데 가짜 뉴스죠. 예. 두 채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 김영환 그 특별 고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윤심을 버려진 윤심이죠. 특별 고문이 힘이 있나요? 저 서열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가겠죠. 아이. 아유, 그런데 고등학교 이거 방송 보고 계신데 선배신데 너무 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이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는 도지사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후보 한 분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노영민 후보 어떤 분인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노영민은 누구인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본인 셀프 소개를 한다면 노영민은 누굽니까? 노영민은 충북 전문가이면서 기업 유치 전문가입니다. 아, 충북 전문가, 기업 유치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아하. 사실 제가 충북 전문가라고 한 것은 예. 충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예.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충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싸웠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서울에 가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예. 우리 충북 도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제대로 된 그 평가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부분. 예, 서울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 치이고 예. 같은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 충남에 치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저 정도로 싸운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럴 정도로 좀 싸워서 우리 지역의 뭐 어떤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좀 독립된 하나의 권역으로서 대접받도록 싸워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유치 전문가라는 건 또 무슨 의미죠?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을 짰습니다. 산업 정책. 예, 그리고요. 저는 국회의원 12년 동안 그 첫 2년을 제외하고는 10년 내내 국회 산업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하셨죠? 네, 위원장도 산업위원장을 했고요. 그 기업들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사로 갔을 때도 예. 사실 중국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중에서 진출하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묘해서요. 예. 그 공무원들이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그 기업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잘 못합니다. 그 이제 소위 반부패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슬로건 때문에 시 주석이 좀 세게 이것을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민원도 많은데 예. 결국 이것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대사관으로 오는 거예요. 이 해결해달라는 게 그랬죠. 그다음에 청와대 갔을 때도 대통령께서 저한테 첫 지시가 예. 기업을 만나라. 그것은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기업들을 만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산업 정책을 다시 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을 다시 짜면서 이러한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방사능 가속기와 슈퍼컴퓨터가 태동된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면에.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그 또 미래의 산업과 관련된 대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요 경력 사항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변호사님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노영민 후보님 1957년생 청주 출생이시고 지역의 석교초, 주성중, 청주고 연세대를 졸업하셨고 연세대 재학 중에 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과 청주 등에서 노동운동을 하셨고 2004년도부터 이제 당선이 흥덕 지금 흥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당선이 하셔가지고 내리 3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실상 총리급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셨고 이번에 이제 충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십니다. 야, 그러셨군요. 왜 도지사에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충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충북을 사랑하고 충북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충청북도가 있기까지 그 중요한 매 고비고비, 매 현안마다 정말 도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정말 그 가슴 아파했던 모든 경험을 공유한 경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충청북도 도민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토의 지리적 중심이면서도 정말 작지만 매우 특별하고 강한 그런 도로 충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본인으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지만 당내에서도 좀 그 후보가 되는 충북도지사 후보가 되는 데서 비판적인 의견이 좀 있었잖아요. 일각에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뭐 이런 등의 뭐 비판이 있어가지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당내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원래 해주시죠. 당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죠. 그렇게 되는데요. 첫째 그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걸 막지 못한 건 사실 그 비서실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영역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은 법이 정한 임기가 보장된 그렇죠. 그런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를 중단시키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총장에게 너 저기 뭐 사표 내라라든지 이런 사인조차 보내면 그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답변하기가 좀 약간 저기 한 게 책임을 마치 회피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실장 소관입니다. 정책실장도 장관급이죠. 그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 당연히 이제 그 정책실장 산하에 있고 비서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처가 우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심정으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 뭐 이전에도 뭐 인터넷상에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서울집하고 청주집 있었을 때 청주집을 외면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으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당시에 처음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것은 투기 과열지구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한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을 권고한 겁니다. 근데 청주는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주택을 처분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네, 사실 청주는
집이 제가 중국 대사로 가기 전 그때부터 오랜 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집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었죠.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입니다. 예. 근데 오래전에 그 구입해놨던 그 거죠. 예. 꽤 오래전부터 살던 집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서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뭐 청주 집을 파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건 뭐 저 그 가짜 뉴스죠. 예. 두 채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대상도 아니었는데 예. 하나는 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괜히 또 모범을 보인다고 한 모범을 거지. 보인다고 한 것이었고 비어 이제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문제가 돼서 제가 두 채를 다 처분했고요. 근데 그러셨군요. 사실 그 참 그 두 채 다 처분할 때 예. 제가 저희 그 집사람한테 무지무지한 그 공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사모님한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돼서 집도 한 칸 없이 전세를 전전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사실 공직 때문에 중국으로 그 부임해서 갔을 때 비서실장 때문에 이제 청와대 거기에 그 공관에 살 때를 예. 제외하고는 한순간도 청주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보면은 전국적 이슈가 지금 이번 6.1 지방선거에 굉장히 여러 개 많은데 충북의 도지사 선거도 전국적 이슈 가운데 하나잖아요. 글쎄 너무 닮은 듯 또 안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두 분이 같이 운동권 하시다가 그 DJP 그때 당 갈라지면서 헤어지신 네.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시고. 그렇죠. 같이. 그 김영환 후보하고 전번 뭐 토론도 보니까 서로 화기애애하게 하시던데 어떠세요?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네거티브를 안 하는 방법이? 저는 그것은 사실은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권자에 대한 이의가 아니다. 어허. 어떻게 뭐 칭찬만 한다?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잘하는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공약도 현실적인 것이 있고 비현실적인 것이 그렇죠.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하고 공약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변변력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도지사 예. 나올렸다가 일로 돌렸는데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말씀을 이타이 한 방에 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 나온 김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님은 당내 경선 2번을 한 분이죠. 예. 그 다음에 공직선거에 9번을 출마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4번을 당선했는데 예. 당선한 4번은 다 민주당에서 당선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관을 한 번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그렇죠. 장관을 하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단물은 다 뽑아먹고 가셨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분개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제 그건 뭐 그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어떤 그 소위 인신 공격적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다만 팩트에 대해서 사실 저 같으면 그 건물을 전면에 그 프랜카드 크게 걸려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뭐 사선 의원 무슨 과기부 장관 예. 그거를 저렇게 크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그건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파란색으로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파랗게 해주시든지.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에도 단물만 빨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 되니까 충북 와서 단물만 빨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근데 사실은 김영환 후보님이 고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충북을 떠난 지가. 예. 그렇죠. 50년 만에 내려오신 겁니다. 반세기 만에. 1973년 1월에 충북을 뜨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50년 만에 한 달 전에 귀향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는 저는 충북에 대해서 좀 그 솔직한 얘기로 예. 저 단양의 영춘이나 어상천이 네. 어디 있는지 네. 영동의 그 황간 추풍령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아마 가는 길도 모를 겁니다. 조그맣게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저희도만 들으라고 자꾸 네, 말씀하시는 아무튼 거고. 그래서 아하. 사실은 조금 더 지역에 대한
그런 50년 만에 내려오셨으니까 예. 지역에 대한 좀 정보라든지 지역의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신 다음에 좀 그것이 돼야 또 공약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저는 너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으셨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어떤 측근이셨고 하니까 비서실장. 네. 문심대 이제 그 김영환 그 특별고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윤심을 대표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사 선거가 이게 이제 윤심 대 문심의 대결로 또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부담이 없어요? 특별고문이 힘이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난 윤심이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 버려진 윤심이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예. 오늘 솔직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예. 윤심은 지금 김은혜 후보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윤심이 김은혜였잖아요. 결국은 버려진 카드가 돼가지고 충북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리고 예. 아이 무슨 특별고문이 무슨 그쪽에 그 윤핵관에서 보면은 아이 솔직한 얘기로 아이 그게 저 서열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가겠죠. 아이 아유 그래서 고등학교 이거 방송 보고 계실 정도 텐데. 선배신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후배로서 여기 후배 칭찬만 하겠다고 아니 그러셨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사실은 사실이지. 예.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감싸는 것은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 고문 가지고 뭐 얘기 이런 말씀이시고. 요번에 야, 이제 예. 청주시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요 부분도 뭐 중요합니다. 청주시장은 뭐 충북도지사랑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 성격이 좀 짙잖아요. 근데 예상을 깨고 청주시장의 현 한범덕 시장이 떨어지고 송재봉 후보가 됐어요. 이것이 본인 선거운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하. 그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상은 하셨어요? 혹시 한범덕 현 시장이 떨어지고 송재봉 후보가 되리라고? 송재봉 후보조차도 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운동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물음표로 답을 주셨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 후보가 약간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후보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 전략을 좀 가지고 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선거에 있어서 필승 전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필승 전략 없다. 네, 그것은 그 필승 전략을 만들려고 하면 예.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화가 본인한테 다가옵니다. 원칙에 맞춰서 뚜벅뚜벅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약을 가다듬고 예. 이 공약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는 이 길을 뚜벅뚜벅 가면 결국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 저는 도민들께서 그것을 받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후보님께서 그리고 있는 충북을 여쭤보는 시간으로 좀 부분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노영민이 그리는 충북은 도내 11개별로 맞춤형 공약을 많이 내시긴 했는데 저희가 근데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대표 공약 이것만큼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거 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돈의 균형 발전입니다. 돈의 균형 발전. 사실 우리 청주권의 우리 그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 북부권이나 남부권을 가면 충북 도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렇죠. 예. 북부권에서는 뭐 강원도나 경상도 그렇죠. 접경이라는 맞아요, 것 맞아요. 그리고 청주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청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 도민이라는 예. 그런 정체성이 조금 흐릿합니다.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도 대전 맞아요, 뭐 맞아요. 가까우니까 예, 예. 그 대전권 오히려 뭐 우리 대전에 붙여달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 도내의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각 권역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는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아, 저는 그렇게 대기업, 생각합니다. 대기업. 대기업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공약을 낸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 대한민국 국가 위기는 우리 충북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나라가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신생아가 100만이 넘던 나라였습니다. 예. 재작년에 30만이 붕괴돼서 27만이었죠. 작년에 26만으로 떨어졌어요. 예. 이게 도대체 30만으로 회복돼도 도대체 80수를 1000수를 다 한 명의 예외 없이 누려도 예. 80년 후에 우리 인구는 2,400만이에요. 예. 지금 5,200만인데 예. 인구가 반 이하로 떨어지죠. 아.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국가 뭐 현안을 뭐 분단에 따른 뭐 북해, 예.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국, 일본, 뭐 환경, 기후, 고용, 뭐 많은 걸 얘기하지만 이게 다 이것도 다 현안이지만 정말 시급한 것은 저출생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모멘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 저는 그래서 충북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저출산에 대한 굉장히 예. 어려운 중국만의 뭐 예, 정책 그래서 같은 제가 한 것이 예. 모든 신생아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 수당을 5년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60개월인데. 예, 60개월을 이렇게 제가 이 공약이 사실 제 1호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해서 그 상당히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것이 성과가 있으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외국의 사례도 보면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지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요것은 오로지 새롭게 지불되는 그런 양육 수당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면 당연히 공교육으로 넘어가죠. 예. 이제 공교육으로 넘어가면은 요새야 그 무상 급식에 학비 없고요. 교복도 주죠. 되니까요. 교과서도 주죠.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연결이 되게 공교육은 또 국가의 사무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매월 70만 원씩 모든 신생아에게 대해서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지불하겠다. 지방비로 지방비입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청이 지금 저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 말씀하시죠. 40%도 한 30% 원조리 아닌가요? 이제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를 저희가 정책 현재 우리 충북이 합계 출산율이 0.9대로 떨어져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요 민선 8기의 목표가 1.5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돼서 네.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네네네. 예산 추계를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아. 네, 그게 4년간 한 6,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4년. 네, 6,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일반 회계 예산이 5조 5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예, 예.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4년간 22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사의 재량 사업비가 한 10% 정도 된다. 아. 그러면 이게 2조 2천억이지 않습니까? 예. 2조 2천억에서 6,500억인데 아. 이 6,500억이 도비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도와 시군 간의 4대 6 정도의 매칭. 매칭. 그러면 이제 도가 부담할 게 한 2,600억 정도 예. 됩니다. 아하. 그러면 지사의 재량 사업비에서 한 12% 정도가 예. 이게 부담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어떤 그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그 배려도 우리 국민적 합의가 저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충분히 국세를 좀 그 180석 그 민주당 네. 주도로 국세 지방세 그 세목 일부를 좀 그 전환하는 그런 좀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네, 그거는 이제 중앙 정부와 그 이제 그 협의를 하면 현재에 지불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뭐 지자체 단독 사업 다 합하면 한 34조 넘을 겁니다. 그러면 신생아 1인당 1억이 넘습니다. 이제 도백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앙 정계라든지 예. 관료 쪽에 많이 그 어떤 그 인맥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를 갖고서 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권 예. 도백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받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비서실장 할 때 경험에 의하면 전혀 그것은 현실과는 무관하다. 그냥 하는 네, 얘기다. 왜냐하면 네. 제가 비서실장 하다 보니까 여당 도백 중에서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야당 도백인데 정말 열심히. 자주 그 와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정말 노력을 기울이는 이제 그런 도백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장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거기부터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도지사의 성실함, 그리고 그 설득 능력 이것이 문제지 당이 어디냐는 그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도지사는 행정입니다. 예. 자, 6일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그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우리 뭐 노영민 후보님 뭐 10여 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신복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아마 지방선거에서 아마 우리 노영민 후보의 운명도 정치적 운명도 결정될 것 같아요. 예. 충북 지역 정치인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대통령 말고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임했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예. 사실상 노영민 후보의 운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운명이 충북의 미래나 운명도 좌우하고 전체 민주당 운명이나 미래까지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예.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저 판례를 딱 변호사님께서 올리자마자 후보님께서 이렇게 웃으셨는데 이게 만족하는 웃음이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글을 준비하셨나요? 어우, 뭐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탄자를 좀 오랜만에. 했는데 예. 이게 아마 저 그 노 후보님이 저 비서장 퇴임할 때 아마 저기 어록에 있는 말을 제가 한번 저 갖고 왔는데 이게 삼국지의 이제 하나의 병법이죠, 전략이죠 이게. 일단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떤 그 꿋꿋하게 어떤 그 난관을 극복하는 어떤 그 전공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은 다리를 놓으면 된다.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서 꿋꿋하게 전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임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그냥 그 솔직하게 예. 그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예. 뭐 자료 뭐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우리 충청북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참 우리 충북의 아들 딸들이 예.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정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팔 들고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